딱 질문 2개 드리겠습니다. 이걸 듣고 영상을 계속 볼지 아니면 뒤로 갈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이론이 탄생하고 인류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시간의 방향을 말해주고 만물을 지배하고 또 현존하는 대부분의 이론들의 바탕이 된 이론이 뭔지 아십니까? 열역학입니다. 두 번째 질문들이죠. 지금 열역학 1법칙, 2법칙, 3법칙 각각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나요? 1법칙은 에너지 보존, 2법칙은 엔트로피, 3법칙은 절대 온도 0도입니다. 지금부터 말할 내용은 아인슈타인의 인생을 바꿨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과학을 송두리째 바꾼 빅뱅부터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등 거의 모든 이론들의 토대가 된 그런 이론을 만든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은 궁금했습니다. 왜 깨진 유리잔은 되돌아가지 않은 걸까? 이걸 풀기 위해서는 수조 개입자들의 충돌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볼츠만은 인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깨진 유리잔을 복원할 수 없는 것은 깨진 유리잔이 멀쩡한 유리잔보다 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검은 돌과 흰 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돌들을 툭 던졌다고 해봅시다. 이 그림에서처럼 가지런하게 정돈된 상태로 돌들이 배열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불규칙하게 무작위로 배열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볼츠만은 이 논리를 종합하여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감소할 확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란 곧 엔트로피라는 게 증가하는 방향이다. 인간이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는 미래 엔트로피가 과거 엔트로피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런 엄청난 사실을 밝혀낸 볼츠만이었으나 놀랍게도 당대 과학자들한테는 바보 취급을 당했어요. 음속의 단위인 마하의 주인공 에른스트 바흐는 직접 볼 수 있는 것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원자와 분자에 기반한 볼츠만의 이론을 말 그대로 개무시했어요. 그리고 볼츠만이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국과학학회에서 발표를 하던 중에 벌떡 일어나서 야, 나는 원자론을 믿지 않아 라며 볼츠만한테 면박을 줬고, 볼츠만은 나는 머지않아 과학계에서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외톨이가 될 것이라며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6년 이탈리아의 두인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는데 아내와 딸이 해변가에 산책을 갔다가 딸이 혼자 돌아와 보니까 볼츠만은 천장에 목을 맨 채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볼츠만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접한 적이 있으나 학계의 여론 따위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원생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당시 교수들이 볼츠만의 이론은 지나치게 사색적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데 아인슈타인은 생각했어요. 볼츠만의 이론은 시대를 앞서갔을 뿐이라면서 교수들이 볼츠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리고 1903년경 아인슈타인은 생애 최초로 쓴 논문에서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일반화하는 열정을 보였고, 더 나아가 기체가 분자라는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볼츠만의 가설을 그대로 빛에 적용하여 빛이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양자역학의 시초를 닦은 광양자 가설을 1905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 업적으로 인해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또한 1905년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열역학 제1법칙을 확장하여 과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방정식 중 하나인 E= mc²를 유도한 데 이르렀죠.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발표한 첫 논문에 볼츠만의 원리에 입각한 단색광 복사의 엔트로피와 부피의 관계에 대한 해석에서 볼츠만의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요. 아인슈타인 논문이 발표됐을 때 볼츠만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기록에서도 볼츠만이 아인슈타인의 논문을 읽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볼츠만은 아인슈타인이 볼츠만은 옳았다, 이것을 입증한 것도 모른 채 그 다음 해에 목숨을 끊었던 거죠. 그리고 1912년 볼츠만은 그토록 무시하고 비난했던 마흐와 아인슈타인이 만났는데 그 마흐조차 원자랑 분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그 자리에서는 동의를 하면서 일단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볼츠만이 5년 그 정도만 더 살았어도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이론을 26살의 젊은 과학자가 증명해냈고, 그의 아이디어가 우주의 섭리를 담은 이론이라는 것을, 위대한 과학을 넘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볼츠만을 죽인 것은 철저한 학문적 고립,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과학자들의 반감이 수학적 논리라던가 물리적 증거가 아니라 모호한 철학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열역학은 범우주적으로 통용되는 유일한 이론이다. 다른 이론이 모두 사라져도 열역학만은 우주의 섭리를 담은 이론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열역학은 역사상 가장 유용하고 가장 널리 적용되는 과학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 과학 저널리스트 포이션의 아인슈타인의 냉장고를 바탕으로 이걸 참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열역학이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열역학에 기초하여 논문을 썼다는 것도 모르며 열역학의 역사를 모릅니다. 이 책은 열역학으로 세상을 바꾼 13명의 과학자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생소한 열역학이라는 학문을 라이트하게 재밌게 풀어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추천을 하니까 열역학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